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는 동시에 두려움과 걱정도 조금 동시에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언젠가 저 누워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이 바로 옆에 사실은 누워있었던 환자 중에 저랑 똑같은 나이의 환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다 올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점점 젊은 사람들도 오고 어린 친구들도 오고 어린 애기들도 오고 그런 걸 보면서 25살에 똑같은 간호사인 친구가 중환자실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오게 됐냐면 일단 암이었고 근데 그 암이 빨리 퍼지게 됐던 이유가 신규 간호사다 보니까 같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말할 수가 없어서 입원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통원 치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5일 만에 다 퍼진 거예요. 암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너무 사실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조금만 이렇게 체위를 변경만 해도 산소 수치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막 헐떡거리는데 사실 15일이라는 그 날짜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눈치 우리가 말만 들었을 때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 일해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눈치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 그런 집단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해가 되면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사실은 나는 누군가를 케어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또 내 몸을 돌보고 있긴 한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진짜 신규 때는 진짜 아침마다 회사하기가 너무 싫을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그렇지만 5년 뒤에 진짜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이트 야간 업무도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 일이 저는 강아지를 뜬금없이 강아지가 또 나오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였고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의 밥을 다 먹으면서 제가 12시간 나이트 야간 업무를 하게 되면 일만 12시간이고 퇴근 출퇴근 합치면 어때요? 한 14시간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저혈당으로 아기가 경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이제 완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몸이 경직이 돼서 완전 파닥파닥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 트라우마인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태풍이 오는 날이었는데 진짜 울부짖으면서 강아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네, 지금도 진짜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겪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강아지가 생명이잖아요. 인형이 아니잖아요. 식물도 아니고. 제가 그때는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조금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도 낳고 근데 내가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막 쇼크가 오는 일은 특히 드물겠지만 진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왜냐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임종을 맞이했는데도 가족이 못 달려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왜냐면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흔히 말하는 부자인 분들도 도우미 이모님을 보내더라고요. 본인이 일을 해야 돼서 또는 뭐 해외에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또 행복은 아니구나. 시간을 함께 못하는 것들 또한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들에 대비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찰나에 저는 우연찮게 인스타로 DM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문구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들을 그대로 적었어요. 뉴스킨이라는 단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체험, 추가 소득. 지금 본업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애용하는 제품으로 추가 소득을 벌 수 있대요. 그리고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이상 원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요. 최고의 보상으로는 해외 트립 지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글만 봤을 때는 어때요? 차가. 차가? 너무 저는 꿈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의심 같은 건 사실 하지 않았고 제가 근데 좀 순수하게 살았나 봐요. 그냥 이걸 보고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귀찮아서 사실은 연락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앞에 있었던 스토리 찾고 있었잖아요, 뭔가를.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직장인들의 고민은 뭐냐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있으면 저축을 내 원하는 만큼 그냥 편하게 하고 나머지 돈은 쓸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적금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중간에 계속 깨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프면 수술비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사실 비용이 꽤 나가거든요. 계속 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았던 돈이 계속 사라지고 모았던 돈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제품 체험을 제대로 받았는데 제품을 쓰기만 하면서 얼굴이 일단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뉴스킨 제품을 쓴다고 말하진 않았고 제가 요즘에 피부 관리할 건데 사실 시술은 이제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시술은 끊을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집에서 홈케어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킨 제품으로 진짜 홈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여자들의 고민 다 뭐예요? 다 똑같아. 이뻐지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다 물어봐서 그냥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저의 처음 물어봤던 분은 조무사. 네, 제가 같이 백케어를 했었거든요. 백케어 안에 저의 얼굴을 거의 코앞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코앞에서 제 얼굴이 바뀐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물어봐서 소개해줬고 같이 다니는 선생님들 다 소개해줬고 소개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그때 진짜 똑똑했던 거는 어차피 쓰는 제품을 사실 브랜드 체인지만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 제가 쓰지만 하지 않았고 쓰면서 돈도 벌어볼래요? 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좋잖아요. 들어갔던 거예요. 그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들었더니 일단 쓰기만 하고 만약에 좋으면 소개가 일어나면 회사에서 캐시백을 지급해 줄 거래요. 제 통장으로 직접.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람으로 만약에 현금을 나한테 이렇게 준다. 그럼 좀 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링크를 저는 공유를 했고 어떻게 샀어? 요즘에 막 좋은 제품들 사면 주변에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링크 공유하잖아요. 저기 가서 사봐, 저기 매장 가봐 이렇게 잘 하지 않죠. 저 똑같이 했어요. 이 링크로 사시면 돼요. 알려줬고 소개가 일어나니까 캐시백이 제 통장으로 찍혔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제 통장에 찍힌 캐시백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얼마? 22만 20? 캐시백으로 20 벌려면 여러분 많이 생각보다 써야 합니다. 어머나? 그때 1,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일어난 제품이 소개가 일어난 제품이 크림이라는 23,000원짜리 한 개였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본 거죠. 왜냐면 일단 사람으로서 돈을 받지 않았고 링크를 난 공유했을 뿐에 캐시백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진짜 힘들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휴대폰으로 알람이 뜨더라고요. 캐시백이 들어갔다는 첫 소식. 그게 저에게 엄청난 희망이었어. 나 지금 병원에서 진짜 힘들게 일하고 있고 점심 또 10분 만에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네. 네. 그래서 그 뒤로 소개가 일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커지니까 캐시백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투잡으로 했는데 6개월 만에 제가 월급의 2배를 캐시백으로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6개월 만에 저는 전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년 차가 됐고요.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혹시 원하는 삶이 있다면 1번부터 9번까지 한 3가지만 골라볼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휴대폰 다 키셔가지고 3가지만 골라보실래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원하세요? 지금 당장 3가지만 고른다면 찍어두셔도 좋고 1, 2, 5 1, 2, 5 네 한번 적어볼게요. 원하시는 게 분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짜 빨리 보이나 봐요. 저는 그때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예요?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몰랐었어요. 다 고르셨어요? 대략적으로 저 지난주부터 신중하게 고르고 계십니다. 진짜 다닐 수 있다 생각하면 신중해져야 돼요. 네, 일단 저는 그때 1번 추가적인 수입을 고르신 분들은요 지금 내가 얼마 정도 더 벌고 싶은지를 추가로 적으셔야 되고 저는 그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 500만원 정도 조금 넘게 벌면 그래도 여자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벌는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라 하는 내가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엄마, 아빠, 부모님 전부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돈으로부터는 자유 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원하신다면 내가 월 얼마 정도 있어야 자유를 원하실까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거예요. 이 3번은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일단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도피처 그때는 필요했어요. 그리고 4번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개발을 원하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실까요? 없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5번 자녀 유산 남기기. 이것이 너무 꿈에만 사실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체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했죠. 네. 그리고 6번은 다른 사람 돕는 거. 이거는 제가 또 조금은 이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봉사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제가 초록우산이 계속 후원이랑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된다면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사실은 재정적으로 저는 사실 돕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7번은 자기만의 사업. 이것도 제가 그 간호사를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었는데 그때 한창 많이 하던 카페라든지 그리고 쇼핑몰이라든지 제 친구들도 막 주변에 하고 있었어가지고 하고 싶었지만 자본금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고 한 몇 년 동안은 돈을 모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8번은 안정적인 은퇴, 그리고 9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제가 이런 것들을 한 3가지 고르고 나중에 초대해 주신 분께 꼭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1번부터 9번까지가 전부 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그때 봤던 나이표라는 건데요. 지금 나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저는 27살에 동그라미를 쳤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3년 뒤에 당장 동그라미 쳤습니다. 네. 사실 상대방이 놀란 거죠. 간호사라는 직업을 다시 하고 있고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 3년 뒤에 그만두고 싶다고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그만두고 뭔가 더 비전이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3년 뒤에 그만두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한 60세 전까지는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몇 살 때까지 사람이 살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중환자실에 있어 보니까 100살은 거뜬히 사실 살더라고요. 네. 사실 살고 싶지 않아도 살려고 있는 게 이제 현대의학이잖아요. 네. 사는 게 아니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숨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럼 돈이 나가. 네. 그래서 한 100세까지는 무조건 살더라라는 게 제 통계적으로 나왔고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고요. 10년 모으면 1억 2천이고 20년 모으면 2억 4천이에요. 과연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내가 결혼하고 내 가족과 함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누리면서 저축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일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몰랐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계산을 해보지 않았고 사실 회피했던 거죠.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일도 육아도 관공도 모든 영역에서 사실 30년 40년 기다려서 행복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워라밸을 지금 살고 싶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잡을 했었던 거죠. 엔잡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89%나 된다는 거예요. 전체 직장인 982명 중에 89%가 지금 본업이랑 병행해서 엔잡을 하고 있어요. 약 5년 전만 해도 사실 투잡 엔잡이라고 하면은 생계를 위해서 막 투잡을 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 엔잡이라고 한다면 생계도 물론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 개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실 본업이 아닌 엔잡으로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돈도 벌어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엔잡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온라인 시장에 코로나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 다 셧다운됐죠.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이제는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세포마켓이라고 해서 요즘에 옛날에는 막 마트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직접 가서 샀지만 요즘에는 다 어떻게 혹시 쇼핑하세요? 쿠팡. 나 이걸로 쇼핑하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애기들 제품 후기만 이제 찾아보려고 해도 네이버 안 들어가고 인스타그램만 쳐요. 네,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라고 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진 현상을 우리 세포 마켓이라고 합니다. 세포처럼 막 분열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쉽게 구매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결제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결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만 가도 우리가 결제 뭘로 해요? 휴대폰으로 다 해요. 카카오페이로 하고 토스로 하고 그거 없는 곳은 불편하다라고 느끼죠. 이제 그건 우리의 이제 삶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결제가 쉬워졌으니까. 네.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셜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무자본, 그리고 점포가 없죠. 휴대폰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뭐라고요? 쇼핑몰 또는 뭐 카페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건 다 자본이 필요했고 점포가 필요했고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시작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N작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링크만 공유하면 됐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휴 마케팅을 합니다. 평범한 일반인들도요. 그리고 기업과 이것들은 일반인들이 윈윈 전략이에요. 왜냐면 더 이상 기업도 연예인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광고하는 거? 믿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그 기회를 주고 캐시백을 주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창출하는 거, 서로가 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미연결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건 단순 광고, 링크 클릭하면서 돈 버는 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배너 같은 거 클릭하거나 요즘에 뭐 보다가 갑자기 그 쿠팡 이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거는 단순 광고 클릭이죠. 네. 그건 결국은 내가 돈을 그만큼, 시간을 그만큼 써야 해요. 맞죠? 그만큼 계속 배너를 계속 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산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삶이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소득은 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관련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요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많은 메가 인플루언서들 본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걸로 채널로 구독자를 확보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죠. 본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혹시 인블리라고 아세요? 네, 인블리 호박집 사건처럼 본인이 제품 하나 잘못 팔았다가 신뢰가 바닥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했다 다시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일어나지만 그렇게 한 번 잘못된 추락으로 신뢰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범한 사람이 뭔가를 하기에는 힘들죠. 세 번째가 참여형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추천하는 제휴 마케팅이에요.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제품, 신뢰를 하는 제품만을 추천하고요. 물론 신뢰 구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지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건 참여형 제휴 마케팅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쳐진 그런 이제 제휴 마케팅이었어요. 그냥 사실 심플했어요. 내가 이뻐지고 건강해지는 경험으로 돈과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최근에 23년도에 출산을 했거든요. 첫째 아기를 낳고 제 몸이 살면서 처음 겪어본 사실 몸이 됐어요. 배가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바뀌더라고요.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 튼 살이라든지 탈모 양쪽에 막 빵꾸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내 임신 전과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몸을 보면서 일단 자존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멘탈이 많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싶을 때쯤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뉴스킨 제품력을 체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리원을 저는 일찍 조기 퇴소했거든요. 중간에 조리원 비용이 사실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조리원 시스템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영업적이고 사실 진짜 회복에 그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퇴소하고 저는 제품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실은 임신 전보다 더 건강해진 몸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사실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처졌을 때부터 인스타로 계속 공유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의 그런 간절했던 경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라는 이제 문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 조리원보다는 진짜 회복에 투자라고 저는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소셜로 제가 경험했던 제품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진짜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단순히 그냥 내 옆집 이모, 내 앞집 뭐가 아니라 진짜 부산에서 제가 가보지 못했던 지역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호주 그리고 캐나다, 미국에 있던 고객들도 문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링크를 줄 수가 없었겠죠. 근데 뉴스키는 54개국, 사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 어느 나라에 있는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제품이 해외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짜 문의가 너무 많이 왔어요. 거기는 아직 링크가 없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거기에 그 지역이 터져가지고 진짜 많이 아랍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왔어요. 아랍에서 이런 후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운동선수인데 아랍에서 운동선수인데 회복이 안 되는데 이 제품력을 보고 자기는 용기를 얻었고 뭐 다른 나라를 갈 때 이걸 구비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한테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희망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사실은 기뻤고 그리고 저의 꿈이 확장이 됐어요. 이 일은 단순히 한국에서 할 일이 아니구나. 소셜에서는 어느 나라에든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꿈꾸게 되면서 제가 글로벌적으로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전 영어를 못하지만 요즘 챗GPT라든지 구글 다 돼 있잖아요. 그걸로 다 만족했어요. 그래서 다 유통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뭐만 했죠? 링크 공유하고 연결하고 잘 쓰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를 했을 뿐인데 회사에서는 배송 직접 해주고요. AS 직접 해주고요. 주문 제가 넣나요? 고객이 링크로 넣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연결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매체 인스타그램을 선택했고요. 만약에 인스타그램 안 하신다면 블로그로 하셔도 되고 유튜브로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카톡으로 내 고객들에게 전달해도 되고 그래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캐시백은 이제 뉴스킨에서 직접 저의 통장에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제가 팔로워 1000부터 인스타를 시작했거든요. 팔로워 3000부터 수익화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제품만을 사진 않아요. 진짜 좋은지를 보고 선택하죠. 그래서 경험 위주의 콘텐츠를 계속 집중했고 이제는 매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다시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진짜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 저는 소셜도 돈 주고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제품력 하나와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경험으로요. 그래서 저는 SNS 시작했을 때 그냥 일기장 같은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엔잡을 했을 때도 그때도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해왔지만 수익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현재는 진짜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포커싱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고민을 똑같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타겟층이 좁혀지면서 고객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고객이 많이 모여진 상태고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뭐냐면 결국은 제품력이라는 거. 기업이나 연예인이 아니라 소비자에 의해서 팔려나가려면 아이템이 그냥 좋아야 할까요? 진짜 미친듯이 좋아야 할까요? 미친듯이 좋아야 하거든요. 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뭔가를 판다면 제품이 미친듯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제품력이 끝내준다. 7년 연속 전세계 뷰티 디바이스가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유로모니터라고 해서 그냥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아까 티아라이트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제가 사용하는 배에 문지른 이 웰스파라는 디바이스는 웰리스 부분에서 또 지금 연속으로 2년 연속 제가 알기로 상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광고 없이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최고로 많은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좋은데 왜 광고를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이런 질문들을 소비자한테 받았었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광고 안 하고 광고 안 하네. 광고비를 아낄 수 있죠. 광고비를 그럼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내가 회사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제품의 질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의 질이 미친듯이 좋으려면 많이 연구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제품의 질에 투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진짜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재구매를 하거든요. 뉴스킨 제품은. 그렇게 되니까 진정한 소비자만을 남길 수 있는 거죠. 매니아. 그리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SNS를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SNS 수익화를 고민을 해요.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이 소셜에 많이 공부를 하거나 파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아이템, 나는 무엇을 팔 것인가. 두 번째는 언제까지 팔아야 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난 그러면 계속 팔아야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했거든요. 왜 뉴스킨 어필리에이트가 수많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중에 다른가? 5가지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끝점이 다른 이유. 세상에 좋은 제품 많지만 광고 없이 일단 전 세계 1위 한다는 거, 평범한 저에게는 엄청 백그라운드가 컸었고요. 두 번째로는 캐시백 주는 거 많지만 제가 간호사를 내려놓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다시는 직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인가였어요. 첫 번째, 투자 비용이 아닌 내돈내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소셜로 판매를 이렇게 결국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협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협찬 아니고 저도 내돈내산이에요. 저도 웨스파 2대를 샀지만 저 다 대돈 주고 산 거고 조리원 비용 아끼면서 결국 투자한 거거든요. 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고민을 해결하고 평생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돈내산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회원번호로 기술된다. 링크를 공유할 때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할 때 반드시 상대방이 가입을 하려면 누구의 소개로 가입하는지 적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나의 KR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제품을 재구매할 때마다 누가 소개는 줬는지를 전산상에서 확인을 하고 캐시백을 이 KR에 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재구매할 때마다 캐시백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보험을 해서 고객을 10명 유치했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10명 죽을 때까지 제 고객인가요? 어디로 기속돼요? 회사로 기속되죠.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직장을 다녔던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뉴스킨을 하다가 실제로 뉴스킨 잠시 안 했어요.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근데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요. 캐시백 누구한테 들어온다고요?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그럼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자산인 거예요. 네. 제품 개발, 유통, AS, 반품, 배송, 주문, 택배 싸고 뜯고 이거 누가 한다고요? 회사가 해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소개해요. 제가 말한 거죠. 평생 나의 자산. 여기 보면 셀링,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레퍼링,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로부터 일어난 모든 총 매출까지 다 합쳐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스텔라라는 어플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뉴스킨 스텔라 치면 똑같이 다 나와요. 까시면은 모두 동일하게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알람이 뜨더라고요. 이제 이 스텔라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알람이 누가 정기 구매를 신청했고, 누가 구매를 했고, 지금 누가 주문을 했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나의 그룹 후기가 몇 명이며, 그리고 디테일하게 주문 내역, 뭘 주문했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소셜로 판매할 때 공고를 하면 이런 거 다 제공해 줄까요? 아니요. 그냥 총 매출만 사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이고 현금 부산이 빨라요. 즉각적으로 바로 찍혀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한 4개월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해외를 일주일씩 갔거든요. 또 이제 그 해외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해외 트립 보상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걸 실제로 또 보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니면서 해외를 이제 한 4개월 정도 연속으로 일주일씩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제 휴대폰 스텔라라는 어플에 계속 알람이 찍히더라고요. 가족과 이렇게 사실 여행을 떠났는데 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하나 먹는 거 2개 먹게 되고, 사실 애기 사주고 싶은 거 하나 더 사주고 싶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진짜 소소한 거라도. 그렇게 언제 어디 하나 사실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수익화를 돈 내고 배우고요,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끝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혼자이기 때문이죠. 혼자 하면 사실 지치고요, 외롭고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고 모든 노하우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제가 초대한 분들도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저희 팀의 문화가 그래요. 네, 함께하고 싶은 팀이 있고요. 닮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멘토가 있어요. 이 모든 분이 전부 다 유관남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관남만 떠난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떠났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소리가 혹시 켜질까요? 보이긴 하지만 하고픈 일이 나는 모든 일 해야 할 일들까지 많으니까 우리 마신 싸움에서는 대박처럼 우리란 공허를 신나야 영원한 공간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정신의 끝까지 날 흔들지 않겠어도 떠오른 듯 쓰러졌어도 멈춰오른 듯 많은 어제를 지나왔으니 정리되어버린 줄알았네 무모했던 나를 나태해요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흐르는 공기라면 사라진다 가듯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살려주니 헤엄쳐 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하나는 나야 따가운 온기가 불을 향한 그 힘만 서로지고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이 모험을 건너지라 오늘은 없으니도 날아오르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분들이 모두 다 막 월천씩 벌어서 이렇게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사실 시간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온 가족이 이렇게 다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함께 당장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행 가려고 하면은 나는 오늘 연차인데 뭐 연차인데 또는 남편은 되는데 나는 안 돼 라든지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10가족 정도, 8가족 정도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가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다면 함께 할 수 없고 그 소중한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죠. 저는 아기를 낳고 이런 걸 많이 이제 사실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배웠던 건 뭐냐면 제가 간호사도 사실 4년, 5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때 배웠던 건 결국은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였어요.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저도 간호사를 할 때 사실 주사를 잘 찌를 것 같아서 간호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 4년 동안 5년 동안 배우고 간호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실전이더라고요. 유니폼을 입고 한 번도 찔러본 적 없는 사람을 찔러보라고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때요? 찌를 수밖에 없죠. 네. 왜 찌를 수밖에 없어요? 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실 다른 건 사실 생각 안 들고 나 이 직장에 다시 들어왔고 힘들게 취업했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건 찌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사실 찌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5년 동안 배운 건 뭐냐면 이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요 각자의 고유한 모양이 있대요. 동그라미, 세모, 뭐 별 모양.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모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자꾸 바꾸려는 거죠. 네. 다 정해진 틀로 자꾸 바꾸려는데 극한돼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지를 더 엄마라면 발견하고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커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가 커지게, 세모면 세모가 커지게, 별 모양이면 별 모양이 커지게 해주는 거. 근데 제가 배운 거는 여기서 배운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의 잠재력도 커지게 하지만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세상도 넓어지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진짜 살아있는 비즈니스 제가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저의 가장 큰 멘토이신 저희 윈윈그룹의 수장이 있습니다. 최신부부라고 하는 이 계정을 꼭 찍어놓고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네. 이런 진짜 어른이 제 가장 곁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삶으로 계속
이제 보여주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SNS에 다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냥 똑같은 제품을 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 형태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전에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은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경제력이 있는 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이쁜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관리하는 날, 아이가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엄마,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일,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일, 남편이랑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건강한 어른으로서 성장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아직 부족한 페이지는 이 남편이랑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는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네, 근데 이걸 또 해야 제가 진짜 어린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5년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요 여전히 사실 워킹맘이에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많은 엄마들을 만나다 보면 저에게 하는 말이 진짜 바쁜데 자유로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아기를 9개월 때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간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면서 아기랑 같이 왜?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아기랑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다들 궁금하시나요? 저는 오늘 또 진짜 30분 더 일찍 보내고 싶었는데 또 30분 늦게 보내고 약간 이럴 만큼 사실 어린이집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근데 진짜 사실 뭐냐면 이 자유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선택의 자유였어요. 제가 아이를 맡겼고 그리고 아기가 필요로 할 때 저는 사실 갈 수 있는 엄마이고 싶어요. 실제로 아기가 제가 어린이집 보내자마자 바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국물로 막 수두 걸리고 막 구대염 걸리고 구순염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제 실수로 고데기가 아기 손에 이렇게 닿으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감사했던 거 뭐냐면 제 실수였고 화상을 입었는데 어디 하나 저 애기 데리고 병원 가겠습니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그거 그냥 감사함. 네, 저는 그런 거에 진짜 나 이 일 선택 잘했다 사실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가정 교육을 하면서 저는 최고의 매출을 사실은 그때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이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드림보드라는 건데요.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림으로 진짜 원하는 어떤 그림으로 찾아가지고 인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기가 조금 인지가 좀 더 되고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 드림보드를 꼭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만든 건데 이것들을 실제로 제 삶으로 이렇게 1년 만에 또 바꿔서 붙이는 거죠. 네. 다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비슷한 건 제가 붙였던 사진이랑 가장 유사한 채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제 아기가 눈 뜨면요 드림보드를 보면서 엄마가 어디고 아빠가 어딘지 계속 찾아요. 네. 그런 것들 진짜 이게 사실은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SNS에서 진짜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저도 SNS를 계속하면서 온라인 수익이 처음부터 무작정 잘 된 건 아니겠죠. 배움의 시간이 있었고 사실 이렇게 조금 결과가 이제 미적지근할 때도 저는 배움을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 꾸준히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이렇게 커미션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제가 출산을 하러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구축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둘째를 가졌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번 달에는 제가 순수익 월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정말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아직 소셜에 진짜 1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더 큰 시장이 이 안에 있다고 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현재 직업이 확실한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보낼 수 있는 일인가? 현재 수입이 앞으로 50년 노후를 보장하는가? 은퇴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인생이 주인인 나다운 인생인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모두 해줄 수 있는가? 5년 이내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있는가? 지금 행복한 일인가? 여기에 yes, no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저는 그때 no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온전히 다 yes거든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 나다운 인생인가?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멘토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결국 투자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쏟다 보면요, 정말 그 일이 너무 즐겁고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기를 이렇게 맡기면서도 정말 일이 너무 즐겁고 재밌거든요. 그리고 투자, 전업, 그리고 제가 결혼, 임신했고 또 출산했고 또 둘째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인생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거쳐오면서 제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플랜 N이라고 하거든요. 플랜 넥스트. 네. 근데 플랜 B라고 하기도 하죠. 플랜 B만큼은 사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선택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선택할 수 없는 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실 경력을 쌓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완벽함보다는 진짜 일단 시작하라 라는 말을 전달해주고 싶고, 이 일은 사실 엄청나게 거창한 또 일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 했던 건 뭐라고요? 브랜드 체인지였어요.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소득 창출의 기회가 시작됐고요. 제품 체험, 나의 고민부터 해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회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제품은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회사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6개월 동안 진짜 전념해서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엔잡을 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퇴근하고요, 정말 이것들을 잠 몇 시간 자면서 진짜 빨리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뭔가 희망을 봤거든요. 네. 그때 진짜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게 많이 열심히 배웠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 초대해 주신 분들이 안내해 주는 곳에 다 가봤어요. 네. 다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가봤고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었어요. 네. 그리고 페이를 또 벌어봤고요. 세 번째는 그 내가 한 경험을요, 1번부터 2번을 만약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똑같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려도 마지막으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항상 남아있어요. 네. 어떤 일이든 사실은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거든, 진짜 작은 것도요. 저는 조금의 그 기준이 있는데, 일단 내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을까보다는 내가 원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간호사를 사실 원해서 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걸 가지게 돼요. 주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막 휘핑크림 얹고 싶은데 안 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알고 휘핑크림 얹어주나요? 안 얹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분명하게 주문을 해야 세상에서는 원하는 걸 준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글로 적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 말했던 그 3가지 선택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초대해 주신 분께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좋으셨죠? 네, 둘째를 임신한 모험을 가지고 또 부산에서 아침부터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한 번 더 큰 박수. 네.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엔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간을 쪼개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파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기가 아프면 당장 일들이 다 스탑돼야 되니까 주말에 아기가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주말에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여기 마산에 계시니까.
그래서 4시간 내려와서 내기 맡기고 올라가고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부모님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희 2시간 반 내려오고 부모님 2시간 반 올라와서 문경에서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59일차 때 저희 애기도 어린이집을 일찍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도 커브길이 오겠다. 코로나가 오기 전이니까 우리 인생에도 커브길이 올 수 있겠다. 그거를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근데 늘 시간을 쪼개어서 일을 찾았지 나의 경험이 자산이 된다고 하는 개념들을 잘 몰랐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시작한 지 지금 한 5년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경험을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에 투자할 것인가 이 고민인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소비하고 추억으로 남겨가지만 지금은 이 경험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경험이 또 다른 나의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또 생각들과 또 많은 것들을 느꼈을 텐데 한 두 분만 같이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우리 나누고 돌아가면 우리 여기까지 발걸음해 주신 강사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나눈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생각 속에 오랫동안 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먼저 나 여기서 좀 얘기할 게 있다고 하신 분 있으시면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렇게 하면 보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제 스토리 속에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지금까지 또 같이 키워온 먼저 이제 저희 아내 먼저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소개도 하고 싶고 모셔보기도 싶고 해서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지혜입니다. 저도 뉴스키 사업을 전달받기 전에 또 공부방 운영을 한 8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저도 선택의 자유, 저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됐고 아이가 아파도 약간 갈 수 없는 약간 그러한 엄마였다면 여기 강사님은 진짜 좋은 선택을 하셔서 지금 언제든지 나의 선택으로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러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냥 내가 좋게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이것을 넘어서는 일임을 한 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강의를 나눠주신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만 좀 보고 있어요. 네, 저기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오늘 또 강의를 들어오신 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00일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 이시은입니다. 저도 이제 아기 가지기 전에는 일을 했었고, 근데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회사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편에 속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임신하면서 한 4개월 정도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단기로 하는데 이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아기 아플 때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막 연락 와가지고 휴가 급하게 쓰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냥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아기까지 케어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둘 중에 거의 맞벌이를 하시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특히 이제 남편이 이 사업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또 공부하게 되면서
오늘 강의해주신 강사님 얘기처럼 저도 저런 삶을 되게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기랑 같이 이제 살아갈 때는 이제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내 스케줄에만 맞추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자유롭고 또 아이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지목해주세요. 한 번을 여기 초대자분이 계셔가지고 아, 혹시 가능하시면 네. 사실 초대자분이 서울에 계세요. 근데 어? 혼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발걸음인데 오실 만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은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 소중한 자리 또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온 김은경이고요. 제가 그냥 인스타 하다가 제가 살이 너무 찌는 바람에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대사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폼 있어서 날렸는데 다음날 바로 이제 그 카톡이 막 오면서 갑자기 언제 날짜가 된다는 거예요. 나 저보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서 예 놀래서 막 있다가 뭐 서울에서 오신다고 저 때문에요? 제가 왜요? 이랬더니 아니 대사 뭐 이렇게 신청하셨잖아요. 아 그럼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냥 그래 좀 살이 쪄서 이렇게 있어서 했는데 이랬더니 아 그래 괜찮다고 그냥 설명해 주러 가겠다. 그래서 좀뭐 많이 긴장을 좀 하고 이제 만났고 그분 만나고 나서 지금 이제 그래 아까 TR990 그거 하고 있는 중인데 퀵바디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퀵바디 하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다들 예쁘시더라고. 피부도 너무 좋고 여기 오신 분도 저 처음에 이제 피부만 보게 되더라고요. 다들 피부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저도 제가 제 돈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 초대자님이라 해야 되나? 저는 그냥 이렇게 이름 부르는데 그분한테 제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쓰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언니 이제 제품 쓰면서 돈 벌 수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냥 그 얘기 툭 던져놓고 저한테 계속 이런 거를 알려줘요. 알려주고 제가 이제 해보니 좋은 거는 제가 스스로 알겠다. 한 달 조금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붓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빼니까 한 3kg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몸이 너무 망가져 있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강사님도 그렇고 제 초대해 주신 분도 그렇고 이제 보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근데 제일 걱정인 거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초대한 분한테 뭐라 했냐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다 그냥 찍으라고. 제가 그 쉐이크 찍는데 한 손으로 들고 이거 한 손으로 못 쪄서 못 찍겠다.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아니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접근도 못하겠고 사실은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강사님도 했지만 다들 비키니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비키니를 못 입겠다. 그냥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또 저보고 제가 제 동생이 저보고 언니 왜 이렇게 얼굴 탄력이 없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또 하나를 여쭤봤더니 또 알려주세요. 또 주문해오고 오늘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체험하면서 방법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경험으로만 끝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제일 그거 한 거는 저는 소비가 그냥 저의 경험으로만 계속 끝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사업으로 수익화로 이룰 수 있는지를 계속 머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 방법을 여기는 참 좋으시겠어 가까이 있는 분들 만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멀리 있어서 계속 카톡만 하거든요. 네,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운이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